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아마 방중 일정 이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석 보좌관들에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국 국빈 방문 중에 조사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 부정 각각 나와 있는데요. 1월 둘째 주 긍정은 61%, 부정은 29%로 나와 있네요. 자,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은 소폭 올랐고 부정은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일단 박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그러면 연관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대통령의 업무 수행과 민주당의 여러 이런 악재를 분리해서 보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민주당과 연관이 없을 수 없죠. 당적을 민주당으로 두고 있고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가 됐었으니까 민주당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지금 국민들이 평가하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외교, 대통령으로서의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니까 민주당 당원 이재명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가 아니라 대통령 이재명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국민들이 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큰 변화 없이 60% 정도의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잘하고 있고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에 대한 오신환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부 쪽 사이드까지 전달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시차가 있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효과, 그리고 거기 늘 이제 여러 가지 실용이나 국익, 또 경제, 민생, 국민들의 삶을,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의 어휘로 보면 어쨌든 민생에 천착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계속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동공청 관련한 부분들이나 김병기 의원, 또 강선우 의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사실상 약간 분리돼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것이 계속 장기화되고 그렇게 되면 당의 부담이 결국에는 정권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이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문제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훈 전 의원에 대한 건데요. 이해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잘못된 결정이다가 42%로 나오고 있고요. 잘한 결정이다는 35%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이번에는 오 의원님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민주당 입장에서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해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여러 가지 또 자질에 대한 흠결, 이런 부분들, 또 과거에 보수정당에 몸담았던 것이 그리고 다시 지금 민주당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괴리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운영 수행 지지율과 또 지금 초기에 정권의 국무위원 지명이라는 측면에서 당 내부에서도 정청래 당 대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불만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목소리들은 네. 상당히 지금 뭐 굉장히 절제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저는 이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운 지금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이 주변의 문제들이 계속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때려주는 꼴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손절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해운 후보자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거의 양쪽에 떡을 쥐고 이것을 쥐락펴락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자리를 찾아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당 내부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벼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청문회 일정이 아마 지금 뭐 19일쯤으로 뭐 조율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인식이 저렇게 잘못된 결정에서 좀 더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전문가의 측면도 있지만은 뭐 국민 통합이랄지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좀 노렸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은 뭐 저하고 만났을 때도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장은 넓게 쓰는 정치하고 싶다고 했고요.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 다 동원해서 골 넣는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 표현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야당 시절의 민주당의 대표일 때와 대통령으로서는 그 용인술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좀 넓게 보고 보수 진영의 인사라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미 그거를 농림수산부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경제통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쓸모를 이제 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담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민주당한테도 부담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입니다.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벼랑 끝에 섰다고 봐요. 아, 벼랑 그러니까 끝에 이거를 어떻게 본인이 그 활지를 열어 나갈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청문회에서도 뭘 알아야 디펜스를 하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전반이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공격해오거나 비판해오던 그리고 국민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운 이런 지점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어떤 능력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예. 국민의 삶을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대한 경제통으로서의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쪽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이해운 후보자를 도와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자충수예요. 왜냐하면 아니 당신들이 3번이나 공천을 주고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 안에서 동료로서 활동할 때는 그거 몰랐냐. 몰라서 공천 줬던 거냐라고 하는 공격 지점이 오히려 열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공천 주고 본인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와서 그 국정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공격을 하고 제명시켜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건 이제 진영 논리로 보기 시작하면 이해운이 아니라 민주당 대 국민의힘으로 보여요. 그러면 구도가. 어느 당이 더 잘하냐. 그 상대 진영의 인물이라도 쓰려고 그러는 민주당이 더 넉넉해 보이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선 이해운에게 본인이 잘해야 할 일 하나, 실력을 보여줄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더 많이 도와줄 것, 이것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에 뭐 한번 몰아붙여 볼게 하면 그거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좀 반론하자면 예. 그러니까 통합의 의미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 운동장을 넓게 써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여야를 보듬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측면이라면 사전에 논의가 필요하죠. 저런 식으로 그냥 느닷없이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가요. 그 지명된 그 다음 날 중구에서 자기 당협의 당원들 교육을 소집해 놓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봐서는 저런 식으로 당을 떠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를테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국민의힘 측에다가 뭐 조율을 하든 이런 상황이 그럼요. 필요했었다. 예, 그렇게 해서 차라리 오히려 뭐 첫 번째는 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어떤 용병술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건 정말 연정과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다 정말 모든 걸 다 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저런 식의 그냥 아무도 모르게 민주당도 사실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명해서 오히려 진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세 번이나 공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은 3번 했고 5번 공천했습니다. 공천은 더 받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평가 그리고 인사 검증은 선출직에 나가는 국회의원들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으로서 후보자 지명되고 인사청문회에서 실패한 경우가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이해운 의원의 개인적인 주변의 굉장히 도덕성에 대한 결여 이런 부분들까지 당에서 검증하면서 공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역량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그냥 사람 빼가기식으로 만약에 지명을 했다라면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이해운 의원이 경제 전문가긴 하지만 철학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자리를 줬다고 지금 갑자기 말 바꾸기 하고 자기 입장을 저렇게 뒤집는 모습을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요? 그리고 민주당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 지지층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사실 말은 못하고 있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그 박 의원님께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럴수록 계속 자충수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당 지지율 좀 보면서 또 의견을 좀 곁들여 볼게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1월 둘째 주에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23%입니다. 두 당의 격차는 16%포인트고요. 2주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두 당의 격차가 좀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만 본다면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고 국민의힘은 조금 오르는 추세인데 좁혀지고 있는 두 당의 지지율 좀 연관해서 좀 부연을 들으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 봤던 국정 운영 지지도와는 좀 다른 네. 양상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치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국민들께서 이게 분리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직도 뭐 격차가 크네. 예. 이렇게 방심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한 3~4%만 더 빠지고 만일에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게 국민의힘으로 이동했다. 혹은 지금 모름 혹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그 민주당층에서 네. 이런 쪽에서 그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조금만 이동을 했다. 이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절대 그렇게 국민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질 않아요. 국민들이 선뜻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질 않고 있는 건 저희로서는 고마운 일이고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이걸 잘 헤쳐나가고 여러 악재가 있는데 이 악재들을 얼마나 잘 풀어나가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여당의 첫 번째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지지층 안에서도 또 국민 일반적인 평가에서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선을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예. 조금 더 분발하고 또 새해가 됐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또 대우각성한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예, 뭐 조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국민의힘이 좀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하죠. 예. 사실은 지금 뭐 격차가 추세상 일부 좁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16%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지표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제 뭐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께 사과하고 새로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여전히 그것도 뭐 굉장히 또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당이 변화하고 쇄신하면서 또 과거와 단절하고 또 소위 뭐 지금 지적받고 있는 윤호개인 이런 세력들과 단절하면서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저 지금 민주당의 하락되는 그 과정들은 아마 지금 당에 부담이 되고 있는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여전히 지금 버티고 있는 입장이고 수사가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2일 날 이제 윤리심판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민주당이. 이제 그 결과나 추이들 또 강제로 만약에 제명이나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을 때 김병기 의원의 반응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뭐 여러 예측상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은 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었고 더군다나 검증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과 그런 것들이 다 연루가 다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반 협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저것이 향후에 계속 장기화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저는 이재명 정권에도 큰 상당한 부담. 왜냐하면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 네. 당청 관계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표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 부분이 지금 민주당으로서 가장 악재 중에 악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